가라앉는 배를 버리고 자신만 탈출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진도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 여부를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수중수색을 계속하자는 유족이 더 많았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오는 31일 착공 9년 만에 준공됩니다. 무등산 정상 공군 부대를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군부대가 공유지와 사유지에 무상으로 주둔해온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전국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195일 만인 오늘 선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선장에게 참사에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15년에서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승객들을 두고 자신만 탈출해 살아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운항의 총 책임자로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300명이 넘는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진도 VTS와 교신을 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탈출한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쓰러진 동료들을 내버려 두고 탈출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사고 당시 조타기를 잡았던 조타수와 당직 항해사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고 나머지 선원 9명은 징역 15년에서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세월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증개축으로 보온성이 약해진 배가 짐을 잔뜩 싣고 운항을 하다 조타 실수로 침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린 학생들이 영문도 모른 채 고귀한 생명을 잃은 지난 4월 16일은 안전국치일이라며 선원들에게 엄벌을 내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재판부가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설명을 들은 희생자 가족들은 이준석 선장에게만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지금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그것 역시 아마 지금 마땅치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부 선원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잘못을 뉘우치는 분위기였지만 선원 중 한 명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선원들이 잘못은 했지만 검찰의 구형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선체 인양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을 거부하고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고 지금처럼 수중수색을 계속 이어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실종자 9가족 가운데 5가족은 수중수색을 계속하자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4가족은 선체 인양에 찬성했습니다. 찬성 의견이 의결 정족수인 전체 가족의 3분의 2를 충족시키지 못해 선체 인양은 부결됐습니다. 인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인양 논의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은 선체 인양에 대한 검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의 인양 계획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4일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언급한 인양에 대한 검토 자료 및 선체 인양 계획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또 구조 관련 회의에서 11월 수색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철수 논란을 빚고 있는 세월호 민간 수중수색 담당 업체는 범정부 사고수습대책본부의 수색 작업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상판 흔들림 현상으로 인해 전면 통제됐던 이순신대교의 차량 통행이 조금 전 저녁 8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순신대교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차량 통행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31일에 준공됩니다. 광주 씨는 오늘부터 문화전당 완공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충청권에는 행정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단군 이래 최대 문화 사업으로 꼽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달 말 준공됩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성지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첫 삽을 뜬 지 9년 만입니다. 건립비만 4,300억 원이 투입된 문화전당은 연면적 16만 제곱미터로 규모 면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예술의 전당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입니다. 5.18 민중항쟁 성지인 옛 전남도청을 디귿자 형태로 감싸 안은 자리에 아시아 예술극장과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과 어린이 문화원이 들어섰습니다. 문화전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이 보여질 것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 방송사나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시아 예술극장은 아시아 동시대 공연 예술을 창작하고 세계로 유통시키는 중심입니다. 문화창조원은 인문과 예술, 과학이 융합된 콘텐츠를 연구하고 만드는 창조의 공간입니다. 문화정보원은 아시아의 문화를 수집 연구하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합니다. 어린이 문화원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콘텐츠 창작과 유통의 기지입니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 보존 건물은 5.18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아시아 문화 교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사가 끝난 4개의 신축 시설들은 내년 7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춰 부분 개방되고 내년 9월에는 5개 시설 모두 공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차질 없이 개관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진입로 개설 사업비 193억 원이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필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군부대가 공유지와 사유지를 무상 사용해 온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 부지는 광주시와 화순군, 사찰이 소유한 임야지만 공군은 지난 1996년 이후 광주시로부터 3년 단위로 점용 허가와 사용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1996년 11월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시 소유 임야 2만 8천여 제곱미터를 임무 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사실상의 영구 임대 협약서를 체결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희망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설가 이승우 씨를 소개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장흥 출신으로 조선대 문창과 교수이자 소설가인 이승우 작가는 등단한 지 34년 된 중견 작가입니다. 그는 마치 소명처럼 읽고 쓰고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인생 동안 내게 주어져 있는, 내가 해야 되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소설 쓰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만 22살의 젊은 나이에 등단한 뒤에 30권 넘게 책을 썼고 국내 문학상을 휩쓸며 중견 작가로 자리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린 소설 속의 인물들은 상처받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현장에서의 고투, 그 과정들을 그냥 그려 보여주는으로써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또 어떤 새로운 각성이나 성찰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의 삶 역시 그랬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13살에 떠난 고향. 스스로를 유폐시켰던 지독한 청소년기.
세상과 불화했던 그였지만 문학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내 현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다른 가상의 현실 그런 게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늘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인류 보편의 문제인 인간의 내면을 다룬다는 점 때문에 그의 소설들은 프랑스와 스페인어,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도 번역됐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르클레지오는 소설로 인생에 복무한다는 이승우 작가를 노벨 문학상에 가까운 한국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광주 지역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대신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를 상환해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지만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물리적으로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내년 1, 2월은 보육료 지급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1, 2월은 학부모가 직접 보육료를 내도록 하거나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3월이나 4월쯤 밀린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비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학교당 평균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은 241만 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해 2.4배가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들에서도 잔반 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4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학생 수는 광주가 24%, 전남은 12%가 감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영산강에 설치된 2개 소수력 발전소가 당초 계획했던 발전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죽산부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소는 지난 2012년에는 2098메가와트/아워를 생산해 계획 대비 37% 발전량에 그쳤고 작년에는 57%에 그쳤습니다. 승촌부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 역시 계획 대비 발전량이 7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의원은 죽산부의 경우 운영 2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며 소수력 발전을 멈추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부녀자와 영세 상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7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충장로에서 여성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목적으로 장사를 방해하는 등 14차례 걸쳐 업무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